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중국집 배달을 하던 사람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트럭이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있는 우리 의뢰인을 치게 된 사고입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우리 의뢰인분은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뇌출혈로 인해서 한쪽 몸 전체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의뢰인분들과 처음 상담을 했을 때 저는 이 소송은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자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할 당시에 저희 의뢰인분은 30세의 젊은 남성분이었습니다. 젊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마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사람보다는 여명이 단축되게 됩니다. 신체 감정을 진행할 때 몸이 마비된 편마비 환자에 대해서는 여명 단축 기간이라는 게 회신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마비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상인보다 여명이 단축되게 되고 여명 단축 기간만큼을 산정하여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명 단축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체 감정할 때 의사들이 참고하는 책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책자의 제작 연도가 벌써 10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이전의 의료기술과 지금의 의료기술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편마비 환자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전에 다친 사람과 현재 다친 사람의 여명 단축 기간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동안의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여명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신체 감정 의사가 회신해준 여명 기간보다 환자분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여명기간보다 저희 의뢰인분이 오래 살게 될 경우 그 기간 이후에 한 번 더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간병비나 향후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도 그걸 예상해서 저희가 합의 없이 판결로 바로 진행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의뢰인분을 봤을 때 산재로 평생 장애연금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산재와 경합된 교통사고의 경우에 금액이 매우 큰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100% 소송을 진행해야 정확한 초과된 손해배상 전부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보험사 측에서는 이 사건의 피해자 과실을 20% 이상 잡아야 한다. 간병인 비용이 한 달에 450만 원이 아닌 250만 원으로 책정되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보험사와 다투어서 결국 산재는 매월 150만 원이라는 연금을 평생 동안 받게 해드렸고 그와 별개로 6억 원이라는 돈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산재가 연금으로 지급될 돈과 저희가 6억 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해드린 것을 합하면 결국은 총 9억 5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해드린 것과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의뢰인의 경우 10년 동안 생존해 있을 것으로 여명기간에 판결되었는데 만약 이분이 10년 이후에도 계속 생존해 있다면 추가적으로 10억 이상 되는 간병비를 한 번 더 소송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 사건을 그냥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으로 끝내버렸다면 10년 뒤에 10억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 다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진행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따라서 제가 이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10억, 20억까지 손해배상금이 올라갈 수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로펌을 선정하셔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였습니다.